네, 안녕하세요. 다원에서 국어 수업하고 있는 윤현지 강사입니다. 네, 지금부터 고1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강사 소개와 수강 후기 부분은 자료집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설명회에서는 수업 목표와 커리큘럼, 수업 체계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국어 전문학원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다가 작년부터 다원에서 고1 수업 시작하고 있고요. 자, 간략하게 제 성과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학교에서 이제 1등급을 비롯해서 전교 1등 계속 배출하고 있고요. 작년에 예비고일 수업의 성과로 올해 1학년들 중에서 중상고는 전교 1등으로 국어 배출고사가 나와줬고요. 보인고에서는 장학생도 나와줬습니다. 아직 1학기가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현 5등급제에서 1등급 배출 인원과 비율에 대해서는 후에 이제 다른 화면으로 만나보게 될 것 같고요.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언남, 영동, 중대부, 중상고, 올해까지 중상고는 기준으로 했을 때 이와 같이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번 그 여름방학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을 했던 게 뭐였냐면요. 짧은 시험 기간이라는 점인데요. 이제 우리가 여름방학은 약 4주밖에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크지만 2학기 내신에 곧바로 쓸 수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정리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번 여름방학이라는 짧은 4주간의 시간 동안에는 고전문학과 중세국어를 두 마리 토끼처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무려 3종류의 특강 수업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당연히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고전문학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통국어 1에서는 현대문학을 출발로 해서 우리가 1학기 동안 문법과 문학을 중심으로 했다면요. 2학기는 고전문학을 중심적으로 다루게 될 텐데요. 고전문학은 2학기 중간부터 기말까지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1학기 때 의문과 단어는 교과서에 수록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프린트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어와 그리고 의문 그리고 특정 학교에서 문법 요소까지 이제 1학기에 끝났다면 2학기의 경우에는 중세국어 문법이 시험 범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중세국어 문법부터 고전 문학까지 이 내용을 4주 동안 아주 깔끔하고 이제 임팩트 있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고전 기초 지식과 문학 필수 작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때 문학 필수 작품이라는 건요. 개정 교과서에 반영되어 있는 지문들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중세국어에서는 단순 기본 개념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킬러 문항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총 3개의 수업인데요. 첫 번째 수업의 경우에는 문법도 문법인데 고전 문학도 동시에 다루기를 원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비중 자체가요. 고전 문학은 좀 더 넓은 범주로 해서 향가, 고려가요, 시조, 가사까지 총 망라해서 4주 동안 정리를 하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 고1 공통국어에서 2학기의 첫 시작이 가실이 이러한 고전 문학 중에서도 낯선 고려가요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정 교과 같은 경우에는 제막매가 같은 향가가 들어가 있기도 한데요.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에 시조만 다루게 되면 확실히 이제 약해지는 부분이 있을까봐 이런 향가부터 고려가요까지 실제 공통국어 2에 들어가 있는 지문들을 바탕으로 70%의 비중은 고전 문학을 넣어놨고요. 나머지 30%의 비중은 낯선 고전 시가가 나왔을 때 독해에 큰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게 그래서 아래아라든지 두음법칙이라든지 국외음화와 같은 중세국어의 기본적인 문법에 대해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편성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수업은요. 문학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고전 문법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있는데 문학에서 이제 실전 2학기 내용이 완전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나는 고전 문학, 현대 문학 다 정리를 하고 싶다. 이런 욕심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인데요.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고1만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아니라 고2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난도 자체가 조금 더 상까지 올라갈 수 있게 편성을 해봤고요. 당연히 고1부터 고2까지의 지문들은 정리를 하되 후반부로 가게 되면 고3 평가원 기출까지 아이들이 접할 수 있도록 완벽한 문학 집중 프로그램으로 짜봤는데요. 마지막 3번째 이제 특강은요. 앞에 나왔던 첫 번째 특강과 비슷해 보일 겁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다른 건 뭐냐면 3번째 특강은 완전히 1등급을 노리는 그래서 중세국어 킬러 대비로 4주간 중세국어 문법만 다루는 수업입니다. 자, 앞에서 첫 번째 수업은요. 중세국어의 비중이 30% 정도 그리고 중세국어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제 고전 문법을 총망라해서 정리하는 수업이라면요. 마지막 3번째 특강은 진짜 중세국어만 정리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중세국어 지문도 강독하는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세종어제훈민정음 용비어천과 소학원의
이러한 중세국어 본문 지문을 함께 수업 시간에 다루는 그런 특장점이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으로는 지금 짧게 보셨는데요. 다시 한번 세부 커리큘럼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특강 모두 다 4번의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고전 문학이 70%의 비중, 고전 문법이 30%의 비중인 이 첫 번째 특강은요. 훈민정음 창제 원리와 같은 기초적인 중세국어 이해는 배우긴 하지만 비중 자체가 고전 문학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시조 그리고 뒷부분에 향가와 고려 가요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은 시대적인 순서로 따지면 향가와 고대 가요가 앞부분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세국어를 기본적으로 다루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앞부분에서는 중세국어를 읽을 수 있는 독해법을 배우고요. 그걸 적용할 수 있는 시조, 이러한 작품은 당연히 공통국어 2에 수록되어 있는 지문들을 중심으로 다루게 되겠죠. 자, 그래서 유교적인 가치관과 애정과 삶을 해석할 수 있게끔 이 앞부분에는 시조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3, 4주차에는 중세국어만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정말 낯선 고어법, 그러니까 중세국어를 포함해서 아주 오래전에 고전 문학에 나오는 의문형 종결어미라든지 강세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낯선 고전 어휘들을 같이 다루면서 실제 공통국어 2에 수록되어 있는 제망매가 가시리 등의 낯선 지문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문법적인 차원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주밖에 안 되는 짧은 프로그램이지만요. 이 프로그램을 한번 정리하게 되면 고1 공통국어 2에 나오는 웬만한 굵직한 작품들은 다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중세국어 특강 3번째 특강과는 지문이 중복되지 않게끔 편성을 했고요. 불가피하게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같은 영역 부분은 어느 정도 겹칠 수가 있겠지만 그 외에 지문은 겹치지 않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2번째 특강은요. 문학 포기자를 위한 문학 특강인데요. 이 컨셉 자체가 상위권 친구들을 기본으로 하되 다른 부분은 다 최상위권이 나오고 있는데 국어만큼은 문학 기본기가 약한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를 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름부터가 문포자를 위한 문학인데요. 앞부분의 1, 2주차는 고1부터 고2의 핵심 문항과 우수 문항을 중심으로 편성을 했고요. 뒤에 3, 4주차는 고3 평가원 기출까지 아이들이 읽어가면서 킬러 문항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문항의 구성과 문제풀이 유형을 파악할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현대시와 현대소설, 앞부분에서 기본적인 정리를 하고요. 뒷부분에서는 평가원 유형을 정리할 수 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당연히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학 지문들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 여름방학 때 내실을 다룰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준비를 했고요. 실제로 아이들이 낯선 지문이 나왔을 때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게끔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앞부분에 나왔던 특강 같은 경우에는 내신과 직간접적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그런 유형의 특강이었다면요. 2번째 특강 같은 경우에는 초점 자체가 수능 문학의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 그리고 문학에 특히 어려움을 느끼는 문학에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문 자체가 실제 고1, 2학평 그리고 고3 학평까지 지문을 바탕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 3번째 특강은요. 중세국어 킬러 특강으로 난도 자체가 최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준비한 것 중에서 가장 2학기 시험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고난도 문제 유형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깊이 있게 문법만 다루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의 경우에 동일한 내용을 약간 다르게 해서 수업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작년 제가 준비했던 여름방학 수업 가운데 가장 이제 신청 인원이 많았던 수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아이들에게 반응도 좋았고요. 수요도 높았던 수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이 수업 자체가 실제 중세 국어만 집중적으로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2학기 대비를 했을 때 중난도의 시험부터 최상난도의 시험까지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학교에서 시험에 문제 나올 수 있는 유형을 어느 정도 대비해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정말 제일 필요한 거 중세국어 지문 이제 강독이라 그러죠. 지문 자체를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학교에서 배우기 전이지만 어쨌든
가장 어려운 지문들을 학원에서 미리 대비하고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경험치도 높아지고요. 문제 푸는 요령도 어느 정도 익힐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문제 푸는 속도감도, 이제 우리가 국어 문제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많이 풀면 속도가 늘겠지만요. 중세국어 파트 같은 경우가 제일 속도 조절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아이들이 매주 복습 테스트를 통해서 누적된 결과를 바탕으로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의문 파트인지 문법 파트인지 현대문법과는 또 다른 중세국어 문법만의 어려운 지점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어서요. 중세국어의 의문부터 문장까지 한번 쭉 다루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중심 지문들, 이 지문들은 지금 공통국어2에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세종어제 훈민정음과 용비어천과 소학원의 월인석보, 이런 지문들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요. 강남권 주요 학교의 기출문항까지 복습 테스트로 같이 풀이하게 됩니다. 자, 모든 수업은 앞부분에 먼저 테스트를 보고요. 그 뒤에 수업을 나가는 방식인데요. 뒤에 남겨놓고 시험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다른 학원에 있어서 빨리 풀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게 되는데, 앞부분에 먼저 시험을 보고 들어와서 해설 강의를 하고 뒤에 수업을 하게 되면 조금 늦은 친구들도 문제 없이 수업을 잘 따라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외에 별도로 저희가 매주 클리닉을 진행하기 때문에 제 특강을 신청한 친구들은 모두 수업이 끝난 후에 제 특강과 관련해서 클리닉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 수업은요. 모든 본교재와 과제집이 각각 나오고요. 복습 자료가 본교재 속에 포함되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특강이라고 해도요. 테스트와 철저하게 성적 관리 안내가 나갑니다. 자, 사실은 오전 모의고사 프로그램은요. 현재 고2 정규에서만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궁금하실 부분이 있는 게 왜 고1은 정규 프로그램이 없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고2와 고1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고2의 경우에는 고2 여름방학도 수능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문학과 독서의 비중에서 독서의 비중이 오히려 높다는 건데요. 고1의 경우에는 지금 이 시즌에 문학과 문법, 그 중에서도 고전 문학의 비중과 고전 문법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그런 시즌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짧은 기간이라 이거를 3분의 1로 해서 문학과 독서와 문법을 다 다루기에는 오히려 우리가 욕심냈다가 더욱더 이제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가 있는 시즌이라서요. 제가 생각했을 땐 이 시즌에 선택과 집중이라고 해서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루두루 고전 문법과 고전 문학을 원하는 친구들에게는 특강 1을, 그리고 나는 문학만 중심으로 파고들겠다. 그러면서 수학에 비해서 국어가 약한 친구들에게는 특강 2를, 마지막 특강 3은요. 우리가 이번 2학기 나오는 가장 중심적인 시험 영역인 고전 문학의 킬러 문학을 완벽하게 맞는 걸 나는 목표로 두겠다 한다면 특강 3을 추천하는데요. 어떤 특강을 들어도 원래 고2들에게만 이제 제공이 되었던 오전 모의고사, 하프 모의고사를 어느 정도는 풀어볼 수 있게끔 하는 경험은 해드리려고 합니다. 경험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정규를 신청한 친구들에게만 제공이 되다 보니까 유의를 별도로 조정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한되어 있는 시간, 목요일 오전 8시부터 8시 50분에 오게 되면 고2들은 고2의 시험을 풀게 될 거고요. 고1들은 이때 와서 고1의 모의고사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오지 못한 친구들은 자료로 대체할 수가 있으니까요. 아쉽지만 이 시간에 오지 못한다면 자료로 대체해서라도 풀이할 수 있다는 점. 그 외에 마지막에 오전 모의고사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클리닉에 와서 이 모의고사를 대신 50분 이상 풀고 질문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부분은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치르는 오전 모의고사는요. 목요일에 진행이 될 거고요. 이 프로그램은 원래 정규를 위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번 여름방학에는 고2 1을 중심으로 하고요. 고1 친구들의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풀어볼 수는 있으나 시간 조정은 별도로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카카오 채널에다가 내일국어를 검색하면 내일국어 채널이 하나가 뜰 거예요. 보셔서 카카오 채널에 친구 추가를 하시고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저희 조교진이 5명 이상 근무하고 있거든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철저하게 조교진들이 제 역할을 나누어서 분업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업무를 책임져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제가 클리닉 진행과 질의응답, 수업은 전반적으로 담당한다면 중간중간에 부모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 예를 들면 오늘 하원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아니면 다음 주 클리닉 신청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과제를 어느 정도 했는지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세세한 질문들은
카카오 채널에다가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 조교진들이 1차로 확인을 하고요. 제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직접 담당해서 답변 달아드립니다. 그리고 도끼부여 클리닉이라고 해서요. 방학 중에는 주중과 주말에 클리닉 일정표가 아직 나오기 전이지만 최소 평일부터 주말까지 이틀에서 3일 이상 클리닉이 진행이 되니까요. 오전 모의고사에 참여를 못한다 그래도 오후라도 클리닉에 와서 질문할 수 있고요. 그때 남아서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이때 와서 또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1학기는 어느 정도 보내봤는데 2학기 때 어떻게 우리 학교 시험이 나올지 너무 고민이 된다거나 아니면 1학기 지나간 시험에 대해서 진단받고 싶다. 어떻게 내가 이 부족한 부분을 나머지 2학기 때 보완할 수 있을지 궁금증이 있다면 충분히 학습에 대해서 상담 가능하니까요.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질의응답과 상담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는 제 수업에 대한 후기가 담겨 있는데요. 제가 작년 여름방학 때 가장 많은 수강 인원이 신청했던 수업은 중세국어 특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고2 수능 수업의 경우에는요. 한 명의 퇴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2 정규 수업의 경우에는 제가 정말 단 한 명의 퇴원자가 없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러한 점을 제가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고1 특강 역시나 꼼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자, 뒷부분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수업에 대한 성과가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에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혹은 카카오 채널의 내일 국어의 검색을 통해서 자세한 점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련된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좋은 만남으로 만나뵙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